람보르기니 대 SM7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람보르기니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예, 타보기는 힘든 차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최고급 스포츠카라고 하죠. 흔히 그렇습니다. 뭐 슈퍼카, 성능도 좋고 성능도 슈퍼, 가격도 슈퍼. 예. 예. 람보르기니가 어마어마한 차인데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람보르기니는 대개 한 4억 정도 들여야 예. 그 슈퍼카를 갖다 얻을 수 있고 예. 한정판 람보르기니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가격이 부르는 게 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박상민 씨가 이 한정판 람보르기니를 전 세계 3대밖에 없는 것 중에 한 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차는 아마 타고 다니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람보르기니 마니아 중에서 그 서태지 씨도 람보르기니를 좋아해서 실제로 한 대를 사무실 안에 이렇게 예. 넣어놨다 이런 얘기가 근데 있습니다. 이제 람보르기니 뭐 비싼 차 능력대에서 타고 다니는 거는 뭐 본인들 자유지만 예. 자꾸 이렇게 좀 거리에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을 겁나게 합니까? 그렇죠? 사실 람보르기니랑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그냥 패가망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박상민 씨 차 같은 경우는 30억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차 한 대가요? 예. 박상민 씨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또? 글쎄 아마도 아, 그래요? 그거는 예, 많대요, 이전에 예. 또 조금 더 저렴할 때 뒀다가 차값이 한정판 슈퍼카 같은 경우는 날이 갈수록 오히려 차값이 올라가거든요. 더 희귀해지기 때문에 그 또 더 완벽한 그런 조건에서 보존을 하면 할수록 더 비싼 그런 예. 차인데 예.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끌고 나왔다가 부딪혔다 그렇게 되면 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자, 상황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값비싼 슈퍼카 외제차가 우리나라에서도 팔려나가면서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능력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팔려나가면서 슈퍼카랑 사고가 나서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는 분들이 많은데 거제도 사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에서 람보르기니가 SM7이라는 차와 부닥쳤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람보르기니, 가해자는 SM7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비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사고 당시 사진인데 수리비가 1억 4천만 원. 차 한 대 값, 뭐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차 뭐 한 5대, 6대 값인데 그래서 3년치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SM7 차주의 3년치 월급. 그러니까 SM7 차주는 한 5천만 원을 버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3년치 월급인데 람보르기니 차값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4억 5천, SM7은 3억 5천만 원. 3,500만 원. 예. 네, 3,500만 원이요. 예. 자, 차값은 자기 차값 3,500만 원인데 남의 차 들이받아서 수리비 1억 4천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네 수리비 배. 1억 4천만 원뿐만 아니라 이제 람보르기니가 수리되는 동안 저 차를 못 몰잖아요. 그래서 그 렌트를, 동급의 차를 렌트를 해줍니다. 그 렌트 비용까지 지금 이 가해자가 SM7 가해자가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분이 지금 그 조선소에서 용접공을 하시는 20대예요.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야근 예. 주말 특근 다 해야 한 달에 이제 한 4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친다면 만약에 저분이 자기 주머니에서 정말 저 수리비와 뭐 렌트비를 다 낸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뭐 3대가 노예다 예. 이런 말이 나올 법하죠. 자,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이제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험이 그래서 됐겠죠. 예,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요. 보험 그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아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보험 한도 내에서 다 처리가 된다면 저 SM7 운전하시는 저 가해자분은 나중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겠죠. 자, 산타페랑 람보르기니랑 사고 난 경우도 있는데, 자, 한번 사진을 보시죠. 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SUV 차량이고, 국산 차량이죠. 밑으로 람보르기니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저거는 뭐 뒤에서 추돌한 것 같으니까는 람보르기니 잘못 같은데, 지금, 다른 사진도 하나 있죠. 지금 사진들 보면, 자, 람보 대 람보 사고를 해갖고 람보르기니와 람보르기니가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뭐 일선에서는 뭐 아파트와 아파트가 추돌했다 하는데 자, 저런 것들도 큰 사고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사고는 보면 부산에 있는 람보르기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받았는데 수리비가 8,200만 원 나왔다. 근데 그 사고 난 람보르기니가 9억 원. 그리고 들이받은 차량은 45인승 전세버스. 살짝 들이받았는데 수리비가 8,200만 원. 자, 아까 뭐 임방글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보험이 근데 한도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문제는 저 보험 사기 범죄자들이 저런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외제차가 조금만 긁혀도 뭐 수리비 많이 달라.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제차의 수리 비용이 좀
정격화, 규격화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완전히 수리하는 사람이 나 이게 수리됐는데 견적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실제 그 돈 갖고 이게 수리했는지 이게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네. 저 수리비가 또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거 전부 다 뭐 외제에서 부품 들어와가지고 저건 저기뿐이 못한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그 보험사하고 좀 해가지고 외제차에 대한 수리비를 좀 표준화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만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평론가님, 그 람보르기니 동네 공업사에서 어떻게 수리할 수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그 슈퍼카들은 슈퍼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곳에서만 해야 되고요. 여기는 공임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지금 저 8,300만 원이 나온 저 그 전세버스하고 이제 부딪혔던 그 사고 같은 경우만 해도 공임만 900만 원이 나왔어요. 부품값이 7,300만 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완벽하게 저런 슈퍼카들은 복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임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데 지금 민사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외제차의 수리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그리고 또 보상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꼭 슈퍼카뿐만 아니라 조금 비싼 뭐 한 1억 정도 되는 비싼 외제차랑 사고가 났는데 국산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기가 아는 공업사가 싸게 잘해준다. 거기로 가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왜 안 되죠? 근데? 접촉 정도였어요. 접촉 정도여서 그 차의 범버에 살짝 기스가 났는데 흠집? 그런데 그러니까 살짝 흠집이 난 거죠.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흠집인데요. 그걸 가지고 도색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공업사로 소개를 해도 되느냐?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서울에 4군데인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 포르쉐였습니다. 그 차가. 포르쉐를 가져가더니 결과적으로 전체 다 해가지고 렌트카 비용까지 해서 벤츠를 렌트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전체 150만 원을 물어준 적이 있었는데요. 도색과 렌트비로만 150만 원이 나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광현 앵커를 통해서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인지 어떤 경험담을 갖고 있는지 촌철살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촌철살인입니다. 지난 14일 경남 거제 한 도로에서 SM7 차량이 4억 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수리비만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반응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수리비로만 1억 4천만 원, 3년을 노예처럼 살아야 되느냐, 외제 차량 접촉 사고에 3년 노역형 해야 하나, 사고를 낸 SM7 차주가 3년치 상당의 급여를 수리비로 물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차주를 걱정하는 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인생 최악의 1초를 경험했겠다. 슈퍼카는 잠재적 민폐라면서 곁에서 운전하기도 겁난다며 수입차와 같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겁난다는 의견이 일단 눈에 띄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성능 좋은 외제차의 급정거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안전거리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사고 원인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티즌 반응 알아봤습니다.